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눈이 망막 수술로 인해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 망막 수술했는데 이것이 가까운 데 걸 보는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스가 주입돼서 잘 안 보이고, 왼쪽은 먼 데 걸 잘 보이게 하고 가까운 데 건 잘 안 보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콘텐츠를 올리려면은 바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스토리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뭐 해서 장글씨가 안 보이니까 제대로. 그러나 이미 올려진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어서 오늘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가 해서 복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입속의 삼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 제 콘텐츠에는 앞에는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6, 1에서 35까지 여기는 소화에 관한 거예요. 입에서 항문까지 쭉쭉쭉 그 과정을 바로 콘텐츠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16개와 35개라면 소화에 관한 콘텐츠가 쉬운 한계예요. 그런데 제가 새로운 콘텐츠는 안 올리고 그냥 복습을 하실 줄 알았더니 복습을 안 해요. 조회수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복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입속의 삼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입속에서는 녹말이 소화돼요. 왜냐하면 침샘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래오래 씹으면 밥이 고소해져요. 왜냐하면 달짝지근해지고 고소해지는 것은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가 우리가 먹은 녹말을 갖다가 엿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효소라는 것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대 쪽만 막 변화시키기 때문에 침이 먹다만 밥을 그대로 두면은 삭지요. 점점점 삭아요. 그러나 효소는 바로 온도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하고 습도가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추워져 버리기 때문에 효소 활동이 안 돼요. 그러나 끓여도 안 돼요. 그러나 상온에서는 막 되기 때문에 밥이라든가 먹다만 거는 막 삭아요. 그거는 침 속에 아밀라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입속의 삼총사는 바로 혀와 그 다음에 치아와 그 다음 침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입속을 보시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혓바닥이 오돌토돌하죠. 오돌토돌한 것은 유두가 있기 때문인데, 유두 종류는 유광유두하고 버섯유두, 사상유두가 있는데, 여기에 혓바닥이 보면은 오돌토돌하니까 유두가 있으면 유두 사이사이에는 골목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침이, 음식이 찌꺼기가 침에 녹아 가지고 그 유두 사이사이 고랑에 쑥쑥 들어가요. 그리고 유두의 옆구리에 맛을 보는 미세포, 맛세포죠. 맛세포가 있어서 거기에 침속에 고이 있는 그 성분을 보고 바로 미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보내요. 이번에는 이런 거다. 그러면 대뇌에서 이건 처음 먹는 음식이다. 아니면 이거는 매운맛이다. 이건 단맛이다. 그런 거를 전부 판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미세의 그 미세포가 있어요. 만약에 혓바닥이 그냥 매끄럽다면 우리가 뭘 먹기도 힘들고 맛도 못 보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맛세포는 유광유두에 제일 많은데 저 혀 안쪽에 V자 모양으로 있어요. 여기는 유광유두 안에 저 옆구리에는 미세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버섯유두에 좀 있고 사상유에는 없고, 그래서 혓바닥이 오돌토돌한 것은 바로 이런 경우가 있고 좋다. 그 다음에 침샘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나와요. 침샘에 대해서 나오는데, 침샘에서 제일 큰 거는
귀밑샘이에요. 귀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파로톤이라는 호르몬도 나와갖고 우리가 침을 자주 삼키고 꼭꼭 씻고 그런 작용을 하면 피부가 예뻐져요. 근데 씹는 작용을 적게 하면은 씹어야 이것이 침샘들이 작용을 해서 침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씹는 작용을 덜해서 침샘 발달이 적어지면은 나이 들어갖고 귀밑샘이 밭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나이 들어가지고 입이 막 밭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피부 노화도 빨리 되죠. 그러니까 바로 씹는 작용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거기에 그 크기라는 것도 있고 어떤 그 침이 나오는가 여기에서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요 교근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애가 입을 벌리고 다물고 벌리고 다물고 할 때 교근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 제일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것을 보시고 그냥 고기를 먹었을 때는 어디에서 침이 잘 나오겠구나. 그런데 여기 침 나오는 것은 침 속에는 아밀라제가 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불해시키기 때문에 계속 오래오래 씹으면 밥이 고소하고 달짝지근해지는 것은 녹말을 아밀라제가 엿당으로 많이 분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던 밥을 상온에다 놓았을 때는 바로 점점점 삭혀지죠. 왜냐고 효소라는 것은 바로 상온에서는 계속 작용을 해요.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대쪽만 변화시켜요. 근데 효소는 바로 체적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습도가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온에서는 그렇지만 냉장고 찬 데다 놓으면 효소 작용이 안 돼요. 끓여도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말려도 안 돼요.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 효소는. 그러면 이제 치아 이렇게 씹어야 되기 때문에 씹어야 귀밑샘이 발달해서 예뻐져요. 나이 들어서도 침도 잘 나오고 그래요. 근데 씹는 작용을 적게 하면은 나이 들어서 골치가 아프죠. 그 다음에는 치아가 있는데 여기는 영구치를 기준으로 했어요. 영구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에 대충 나온다는 거 있고 윗니만 하면은 아랫니도 자연히 똑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데 이거 치아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위턱뼈 상악골과 아래턱뼈 하악골 속에 그 뿌리를 쭉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 치아를 부딪히면서 꼭꼭 씹다가 보면은 서로 그 상악골이나 하악골의 뿌리가 쑥쑥 박혀요. 근데 씹지 않으면 뿌리가 헐거워져요. 왜냐하면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꼭꼭 씹는 버릇을 들여야 되고 바로 영구치는 전니가 있죠. 막 태어나서 나오는 전니는 바로 유치, 영구치의 길잡이다. 전니가 튼튼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분이에요. 단맛을 가진 것을 적게 먹여야 되고 그 맛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유식 때부터 결정이 돼요. 이유식 때부터 채소를 많이 먹이고 단 것을 적게 먹이면은 바로 건강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충치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고 단 것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유치가 거의 막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뒤틀려서 빠졌을 때는 영구치도 제 길을 헤매다가 잘 못 와요. 왜냐하면 유치가 빠진 자리로 영구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흐르게 멍텅하게 빠져갖고 있으면은 썩어가지고요. 바로 영구치도 좋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혓바닥이 우리가 여기에서 치아도 우리가 막 자유로 안 되고 침샘도 안 되지만 혓바닥은 그냥 막 자유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혀 뿌리에는 설골이라는 뼈가 있어가지고 그 뼈에서 골격근으로 쭉쭉 혀 전체적으로
근육이 뻗어가지고 혀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한테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설골이 있어서요. 설골은 우리 온몸의 뼈 중에서 오직 다 저기 뭐냐 하면은 독립되어 있어요. 아무하고도 관절되지 않고 있는 게 설골이에요. 그래서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입 천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마서 꼭꼭 씹어서 바로 입속에서가 소화의 첫 단추라고 그러잖아요. 꼭꼭 씹어서 삼킬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나 입 천장을 봐야 돼요. 여기에 입 천장의 앞쪽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경국인데 콧구멍 속에 밑바닥이거든요. 받쳐주거든요. 콧구멍과. 그러나 뒷부분은 연구계라 해서 아주 부드러워요. 혓바닥으로 한번 막 이렇게 끝으로 감각을 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 목구멍 뒤쪽은 인두라고 그래요. 인두라고 그래서 그냥 뒷콧구멍과 사이에 쭉 터져 있어요. 속에는 바로 목구멍 뒤쪽에는 쑥 터져 있다. 그래서 코 뒷구멍 있는 쪽을 갖다가 비인두 코빗자를 써서 거기에는 그 귀, 중이 가운데 귀로 통하는 이관도 있어요. 이관이라고 그러죠. 귀이 해서 여기에서는 편도들이 막 있죠. 일로 들어가는 공기 속에 먼지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비인두고 입속과 통하면 구인두예요. 그 다음에 후두계가 있는 후두하고 여기 후두하고 통하면 바로 후두 있는데 후두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인두 이쪽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구멍으로 딱 하면 요게 여기를 막아주고 후두계가 기관으로 가는 거 후두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줘요. 이거 막아버리고 여기 막아버려서 음식물이 열로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입속에서의 삼총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식도와 위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소장에서의 소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서 소화 그렇게 압축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간의 작용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